긴 했는데 최은미 기자 총상을 입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병원으로 긴박하게 후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목숨 건 탈출 작전이었는데요. 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견된 그 북한군 병사를 우리 측에서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모습을 먼저 보면서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순간들이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저게 헬기입니다. 지금 판문점에서 헬기가 떠서 지금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으로 북한군 병사를 이송하는 모습이고요. 예. 어제 오후 4시 20분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한 20분 정도 만에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에 도착을 했고 옥상에서 내려서 이제 들벗에 북한군 병사를 실어서 이제 응급실로 이송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옥상에 내렸군요. 예, 옥상에 내려서 지금 보시면 예, 굉장히 많은 군인들과 그리고 의료진들, 119 구급대원들이 붙어서 지금 이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몸에도 균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들이 지금 다 돼 있죠. 그러니까는 군에서 아주대병원에 먼저 연락을 해서 뭔가 준비를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렇게 대기하고 있던 그 요원들이 바로 이제 헬기가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실어 나르는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실려 들어가서 바로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1차 수술이 5시간 정도, 어제 밤 11시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증 외상치료 전문의, 굉장히 권위자로 알려져 있죠. 이국종 교수가 직접 집도를 했는데 당초 이제 군에서는 어깨와 팔꿈치 쪽에 이제 조금 총상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사실 처음엔 좀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이송을 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들여다보니까 이 몸에 총이 거의 난사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여섯 군데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여섯 발의 총상을 입었는데 이 대여섯 발의 총상 중에 한 3발 정도는 거의 이 장기를 관통하는 이 복부와 가슴 쪽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내장을 관통한 치명상이었고요. 그 1차 수술이 5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도 아직 모든 총탄을 다 제거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아주대병원으로 간 것 이유도 이 이국종 교수라는 이분 때문에 간 건가요? 예, 그렇죠. 중증 외상치료의 권위자고 많이 보셨던 그 드라마, 무슨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드라마들의 모델이 실제로 됐던 교수인데 그 왜 과거에 알려졌던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돼서 총상을 입었던 석혜균 선장도 살려낸 교수님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군에서 거리가 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건데 오늘 오전에 이국종 교수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 병사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열흘 동안은 계속 고비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은 없다라는 보도하고 조금 결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당초 군 측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국종 교수는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열흘 동안 여러 번 고비를 넘길 것 같다고 했고 이 장기가 상처를 입으면서 좀 파열된 일부 이 복부 장기들이 파열되면서 그 대장에 있던 분변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이 몸 전체를 오염시킨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도 수술이 다 끝났으면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오염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봉합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지금 의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약을 투여하고 있다라고 이국종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군이랑 병원에서는 이 귀순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군 병사가 어떻게 해서 넘어오게 됐는지 그 경위도 오늘 합참이 좀 밝혔죠? 그렇습니다. 오늘 좀 상세하게 나왔는데요. 정말 이 목숨 건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군용 지프를 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맨몸으로 온 게 아니라 북한 측에 있던 저기 보시면 북한 측에 있던 JSA 저쪽부터 이 군사 분계선 있잖아요. 군사 분계선 거의 인접한 곳까지 군용 지프를 타고 질주를 합니다. 질주를 하다가 북한군 초소 근처에서 배수로에 빠진 거예요. 저 군용 지프가. 지프의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면서 수렁에 빠지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못한 겁니다. 그렇게 빠져서 차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잽싸게 차 밖으로 나옵니다. 잽싸게 차 밖으로 나와서 몇 미터 앞에 있는 저 군사 분계선을 넘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차 밖으로 나오자마자 북한군에서 총격이 시작이 됐고요. 북한군의 병사 4명이 순식간에 난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난사된 총알의 개수가 한 40여 발 정도
순식간에 40여 발 정도가 발사가 됐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을 목전에 두고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면서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든 뛰어서 넘어오려고 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뛰어서 넘으려고 맨몸으로 뛰어서 넘으려다 보니 예. 이제 북한군의 총격을 피할 수가 없는 그랬겠죠. 상황이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거의 뭐 대여섯 발이 이제 관통하는 어떤 그런 치명상까지 입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렇게 5발 맞고 나서요. 저 자유의 집이라고 보이잖아요. 저기 이제 예. 우리 측 있는 건물인데 남측 건물인데 저 자유의 집에서 50m 정도 좌측으로 떨어진 지점에 쓰러집니다. 낙엽들 사이에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저 도주하는 상황들을 계속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작전을 고민을 하다가 저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바로 투입을 합니다. 우리 측 병력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복 자세라고 하나요? 예.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북측이 혹시 모른 총격이 또 있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예.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포복 자세로 20분에 걸쳐서 저 병사에게 가까이 갔고요. 20분에 걸쳐서 거기서 20분이 걸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30분에 저렇게 쓰러진 걸 발견했는데 구조한 게 5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복 자세로 가서 구조를 했고 예. 구조한 즉시 그 헬기장으로 이송을 했고요. 예. 그 헬기장에서 바로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예, 그 예. 당시에 굉장히 긴박했던 순간을 그 군 측의 설명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북한군 일명이 차량을 돌진하여 하차한 다음에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식별하였고 4명이 추격 및 사격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은 대략 40여 발 정도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상을 5군데 정도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1차 수술을 어제 23시까지 실시를 하였는데 필요한 탄두를 제거하고 장기 손상을 확인하면서 회복 여부를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2, 3일 정도 환자 상태를 경과를 관찰한 다음에 재수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병원으로부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쪽으로 도주하려는 거를 북한도 알았다는 거잖아요. 3명이 쫓아왔다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부터 이 야전용 지프 차량이라고 합니다. 예. 북한에서 쓰는 그 지프 차량을 타고 통제할 수 없는 속도를 내면서 질주를 한 것 같고요. 아마 저렇게 북한군의 총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차 안에 있으면 조금 총격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차를 타고 귀순하는 어떤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게 귀순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예. 하필 그 배수로에 바퀴가 빠지면서 그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제 총상을 입고 굉장히 지금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그림에서 판문점에서는 우리 군이랑 미군들이 지키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평소에는 그런 군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예. 저 상대방이 계속 총을 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칫하면 우리 측과 대응 사격이 그렇죠. 이루어지면서 예. 정말 그 총격전이 양쪽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 측에서는 이제 총격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이제 구조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귀순 이유가 궁금한데 지금 의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북한에서 저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을 배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 저 위치에 차를 수도 몰고 올 가능성조차 희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일단은 JSA 내부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넘어온 병사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 20대 초반 20대 초반. 예,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단 입고 있던 군복이 있잖아요. 예. 이게 그 북측에서 하급 병사들이 입는,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이 입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군복에 총기라든지 어떤 그런 무장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비무장 하고요. 상태였고. 예, 비무장 상태였다고 하고 아마 군복을 봤으면 우리 군에서 군복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마 소속된 어떤 부대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아직 언론에는 공개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JSA가 굉장히 지금 바닥에 그어져 있는 선 하나만으로 남과 북이 그렇죠. 대치하고 있는 그냥 선만 넘으면 바로 귀순이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사상 검증을 확실하게 받은 고위층의 자녀들만이 주로 이제 근무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만약에 이번에 귀순한 병사
병사가 그런 고위층의 자제로 이제 판명이 예. 된다면 북측 내부에서 굉장히 큰 동요가 있을 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사건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급한 거는 이 병사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했던 교수인데 그 왜 과거에 알려졌던 그 소말리아 석혜균 해적들에게 선장이요? 납치돼서 총상을 입었던 석혜균 선장도 살려낸 교수님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군에서 거리가 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건데 오늘 오전에 이국종 교수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 병사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열흘 동안은 계속 고비가 있을 것 같다. 아, 그 생명에 지장은 없다라는 보도하고 조금 결이 다른 예,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당초 군 측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이국종 교수는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열흘 예. 동안 여러 번 고비를 넘길 것 같다고 했고 이 장기가 상처를 입으면서 좀 파열된 일부 이 복부 장기들이 파열되면서 그 대장에 있던 분변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이 몸 전체를 오염시킨 그런 상황이라 없는 것처럼 사실 처음엔 좀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이송을 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들여다보니까 이 몸에 거의 총이 거의 난사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여섯 군데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여섯 발의 총상을 입었는데 이 대여섯 발의 총상 중에 한 세 발 정도는 거의 이 장기를 관통하는 이 복부와 가슴 쪽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내장을 관통한 치명상이었고요. 그 1차 수술이 5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도 아직 모든 총탄을 다 제거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병사가 아주대병원으로 간 것 이유도 이 이국종 교수라는 이분 때문에 간 건가요? 예, 그렇죠. 중증 외상 치료의 권위자고 뭐 많이 보셨던 그 드라마, 뭐 무슨 뭐 낭만 닥터 김사부 뭐 이런 드라마들의 모델이 실제로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도 수술이 다 끝났으면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오염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봉합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지금 의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약을 투여하고 있다라고 이국종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군이랑 병원에서는 이 귀순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군 병사가 어떻게 해서 넘어오게 됐는지 그 경위도 오늘 합참에서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좀 상세하게 나왔는데요. 정말 이 목숨 건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군용 지프를 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려고 한 거예요. 119 구급대원들이 붙어서 지금 이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몸에도 균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들이 지금 다 돼 있죠. 그러니까는 군에서 아주대병원에 먼저 연락을 해서 뭔가 준비를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렇게 대기하고 있던 그 요원들이 바로 이제 헬기가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실어 나르는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실려 들어가서 바로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1차 수술이 5시간 정도, 어제 밤 11시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증 외상치료 전문의, 굉장히 권위자로 알려져 있죠. 이국종 교수가 직접 집도를 했는데 당초 이제 군에서는 어깨와 팔꿈치 쪽에 이제 조금 총상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지장이 긴 했는데 최은미 기자 총상을 입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병원으로 긴박하게 후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목숨 건 탈출 작전이었는데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견된 그 북한군 병사를 우리 측에서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모습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순간들이 이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저게 헬기입니다. 지금 판문점에서 헬기가 떠서 지금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으로 북한군 병사를 이송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오후 4시 20분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한 20분 정도 만에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에 도착을 했고 옥상에서 내려서 이제 들벗에 북한군 병사를 실어서 이제 응급실로 이송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옥상에 내렸군요. 옥상에 내려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군인들과 그리고 의료진들